예멘인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반응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민 불인정 철회와 재심사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강협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강협입니다. 네,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범도민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난민 인정이 한 분도 안 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난민 제도 자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난민 심사 결과가 실제적으로 난민들의 개별적인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잘 고려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 법무부는 결정이 보류된 85명 가운데 일부는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들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난민이 재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네. 그 난민 인정 심사 진행 절차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개별적인 난민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심사를 했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예멘 난민 예멘 내전의 상황들만을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이 난민 인정은 안 해주고 이제 인도적 체류주의만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도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네. 범도민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냈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인도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설명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 성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할 지위와 일할 권리 이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게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보장 체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가족 결합도 불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인도적 체류지위가 전혀 인도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번 실제로 난민 심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400명, 500명 가까운 분들을 이 심사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2달여 정도쯤 됩니다.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상황들을 심사하거나 국제적인 난민 협약에 따른 절차적인 심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정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 심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한 심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체류 불허 판정을 받은 34명 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의 신청할 네,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네. 법무부를 상대로 재심사 요구, 철회 요청을 했는데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 대응할 방침이신지요? 일단 난민들한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인 조력을 충분히 다할 것이고요. 네. 네, 그분들이 지금 이후에 이런 난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사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법적인 조력에 대해서 매진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인도적 체류 자체도 허용하면 안 된다. 네. 예멘인들을 송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적 체류지 난민들을 송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지금 유엔 난민 기구가 형성됐고 그 당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주 4.3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저희 제주도민들이 일본어로 난민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황들을 둘러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난민 상황에 있어서 국제적인 의무 사항에 있어서 인도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일단 난민 신청을 했다면 그분들의 법적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들이 제주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요. 혹시 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멘 내전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도적 체류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범죄 가능성이 유독 예멘 난민에게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지금 인도적 체류 지위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거 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심사가 되고 있고 취업 전에 허가 절차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범죄 일루시는 추방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난민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분들이 여기에서 저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 난민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그분들의 권리나 그 생명의 보장을 보장해줄 어떤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강협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